안녕하세요. 예. 저도 여기 이 깨끗한 공간에 처음 와 가지고 또 이게 학년이 지나면 이제 이 세월의 풍파에 어민들 마음도 이렇게 이제 작년과는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 발걸음하기 쉽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지영 강사고요. 저는 짧게 저는 사실 이때 되게 기이하다라고 느끼는데 저는 2학기가 됐을 때 또 내지는 3학년이 됐을 때 그 수학이 이제 내신반이 가진 이점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기이합니다. 1학년 때는 이제 도전자거든요. 학생들이 연합반에 있을지 아니면 여기 학교별 반에 올지 그 뭐 선택의 이제 대상이니까 저도 도전자예요. 근데 2학년이 되면 이제 단대부고반이 급격하게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고3이 되면 저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이상하다. 1학년 수학이야 할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이제 협소한 어떤 교과 과정 내에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되니까 엄청 어려운 문제 푸는 거 중요하지.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단대부고 뭐 프린트나 어떤 유인물을 갖고 시험에 낸다. 이거 너무 유명한데 프린트가 너무 어려워져요.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30번 문제인데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만에 천착해서 집중해서 푸는 데만으로도 시간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과목이 깊어질수록 무조건 나올 만한 문제에 집중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게 상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이제 대치동 풍경에서는 학교를 반은 다 사그라들고 저만 남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언제나 살짝 기이하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전 그래서 한번 수업을 하면 뭐 빠르게는 중3 한 7월 그때부터 학생들 받기도 하고 단대부고 반으로는 이제 고 2월에 처음 받아서 고3까지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책임 있게 수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3학년 전교 1등을 뭐 저희가 실은 뭐 너무 풀이 작잖아요. 그래서 뭐 다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서는 실명으로 얘기를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거나 할 때는 이름을 가리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호라는 친구가 심지어라는 친구가 전교 1등 했고요. 뭐 물론 마지막 9등급 세대 학생이기 때문에 상태 평가는 4과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1등급 받았고 이제 저는 수학 강사니까 자랑하자라면 미적분 이제 100점 100점 해서 뭐 학통, 뭐 중간고사가 살짝 쉬웠고 기말고사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간 다 맞고 기말 좀 틀리고 해서 석차로는 이제 본인이 1등이라고 자랑하려고 저한테 이제 보냈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2학년 졸업하면서는 전체 2등이었고요. 요번에 이제 전체 1등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으쌰 하고 이제 한번 또 판을 바꿔보려고 했으니까 판이 바뀌면 1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고요. 어, 뭐 그냥 전체 전교 1, 2, 3등 학생 뭐 지호 그다음에 지호가 100점 맞고 미적분 2가 엄청나게 타임 어택형의 어려운 시험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야 아주 개개인별로는 어렵진 않지만 엄청 시간이 부족하네. 그래서 100점이 3명 있었는데 다 저희 반에서 났어요. 그래서 전체 1등인 재민이라는 친구가 제가 이름만 들었던 재민이라는 친구가 기말고사 준비할 때는 저희 반에 합류함으로써 제가 그래도 이제 학원 강사로서 이런 풍경은 본 일이 없거든요. 전교 1등에서 3등까지 전부가 제가 이렇게 표현했으면 수학 웬만큼 잘하는 친구들은 다 3학년 때는 제 수업을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중3 때 모집했던 친구들부터 3년 동안 들은 친구들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풍경이 바뀐 거는 작년이랑 달랐던 거는 뭐냐면 미적분은 한 50명, 확통을 60명이 수강했어요. 확통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수강을 하게 되는 첫 해여서 이게 이미 재수할 거에 대한 어떤 예상 또 내지는 일단 대학 가려면 이제 확통을 하자라고 확통 런으로 튄 친구들이 현행 9등급제 학생들 중에서도 좀 많다. 그 부분은 좀 시사점이 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적을 제 친구 강사는 확통을 해서 이 학생이 이제 두 선생님한테 같이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썼던 내력이고요. 2학년은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다 학생들을 아시니까 이제 하진이라는 친구가 대수 2등을 했고요. 인공지능 수학은 사실 제 대수 정규반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유력하게 본인이 1등이라 한 걸로 봐서 이제 구두로 제가 믿으면 우리 친구 한 명이 이제 인공지능 수학도 이제 1등을 했습니다. 제가 일단 대수, 인공지능 수학 이 두 개 중에 인공지능 수학은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걸 내가 같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정규 수학 과목이 아닌데 제가 11월부터 작년 11월부터 똥줄타게 준비했던 내력이 있는데 준비하면서는 이제 대수는 저는 정규반 한 50명 마감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인공지능 수학을 거의 100명 가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매진하고 했던 게
그래도 이제 올해 봄에는 같이 이제 매짐이 됐던 시기였고 다른 과목 대비 저희가 결국 헛물 켰어요. 물리, 화학, 생물은 이제 겁은 많이 먹었으나 시험 쉽게 나왔어요. 인공지능, 수학이 쉽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기고사 배점이 그렇게 크진 않은 퍼센트였지만 시험이 어렵게 나온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교과서에 집중해서 프린트에 집중해서 천착했던 내용들이 좀 가 닿았던 내력들이 있어서 한번 남겨봤습니다. 과거 얘기는 이제 잠깐 지나고요. 그래서 왜 2학년 때부터 오히려 더 학교별반이 더 유리한가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의 상황을 보면 물론 구수투의 상황입니다. 대수랑은 과목의 성질이 많이 달라요. 이 미적분 원이라는 과목은 주로 어려운 문제들이 2학기 기말고사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가 접선이라는 파트까지인데 쉬워요. 그리고 비대칭적인 단위도에 대해서 수능이 그간의 기관들이 시험에 어려운 문제들은 전부 다 기말고사에 몰빵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중간고사가 어렵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의 상황이 어땠냐라면 작년에 쉽게 나왔어요. 작년에 쉽게 나왔고 95점이 1컷, 2컷은 91점. 95점이 1컷이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시험입니다. 쉬운 시험인데 출전을 보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느낌인데 생각보다 학교 프린트 반영량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단원 자체가 쉽기 때문에 약간 1학년이랑 비슷한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항 자체가 어렵지 않으면 외부 문장을 많이 써야 되는 부담이 선생님들한테 있는 거고요. 프린트 자체가 어려우면 그냥 프린트를 그냥 단답형에 쓰면 돼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는 다 시중 문제집이나 프린트가 아닌 수능특강 오래된 수특 문제에서 냈더라고요. 프린트 문제가 아닌 모의고사 팝업식으로 다다다다 냈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부 문제를 많이 냈던 때가 아니라 기말고사가 이제 문제인데요. 물론 매번 똑같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과목은 성질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중간 때 약간 이제 밀집이 돼 있으니까 기말 때 선생님들이 부담을 가시긴 했어요. 근데 9등급제이기 때문에 지금 5등급제 부담은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어렵게 내면 되거든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적당히 어렵게 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무런 사인이 없었어요. 아무런 기조도 아무런 전조도 선생님들이 프린트 열심히 풀면 돼. 작년이나 올해나 특히 또 뭐 지금 이제 교장 선생님이 여름을 끝으로 끝내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교장 선생님의 기조가 그 이제 학원에 의지해서 하는 수업은 좀 지양하고 학교가 주도가 되게끔 해. 그런 방향에 맞췄기 때문에 2학년에 올라가면 유독 작년부터 학원에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학교 프린트를 한 10번 풀고 와. 그럼 시험 잘 볼 수 맨날 이 말씀을 하실 정도로 방향성은 이제 프린트에 있고 실제로 이 기말고사를 프린트에 집중해서 거의 모든 문제가 프린트죠. 창작 문제 몇 개를 빼고는 오히려 고난도 단답형 문제의 절반이 학교 프린트에서 변형했다는 거. 서술형이 작년까지는 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를 다 프린트로 냈던 그런 내력이 있어요. 그랬더니만 학교 알림이 이제 1, 2학기 이제 합쳤을 때 2학기 중간고사 분명히 물시험이고 기말고사 냈는데 합쳤는데 A 그레이드가 4.3% 나왔어요. 이러면 지금 5등급제에서는 이제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지금 이걸 20% 맞추지 않으면 진짜 안 된다. 지금 학교에 지금 홍역을 치르면서 지금 뭐 저희 1학년 때는 1학기 기말고사를 물시험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이 나왔나? 그러니까 이제 기말고사는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 2컷이 74점. 그럼 요게 11%가 74점이면 저희가 10%라 대응하면 한 75, 6점이 1컷인 거잖아요. 5등급제로 환산하면. 근데 그 정도까지로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려고 한 게 아닌데 과목의 특성상 기말고사가 좀 비대칭적으로 어렵다. 또 어떤 요소도 있을까요? 2학기 기말고사에 단응제가 있습니다. 단응제가 생각보다 큰 이슈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교 임원을 하거나 지금 3학년 학생 중에는 우리 갑자기 관우라는 친구가 정교 임원이었고 저희 반 학생이었는데 그간에 늘 수더분이 그래도 1등급은 아슬아슬 좀 부족했는데 2등급은 늘 11% 2등급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1등급인데 늘 맞다가 여기서 이제 큰 위기가 이 본인이 관여한 동아리장 내지는 뭐 학생회장 이렇게 관여가 돼 있으면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뺏깁니다. 그리고 작년이랑 다른 점은 작년에는 추석 이전에 중간고사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추석 명절이 끝나고 중간고사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작년이랑 산술적으로 한 열흘 짧습니다. 근데 거기에 단응제 꼈다 뭐 이런 이제 에너지 셀 것들을 생각하면 좀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하기 이제 어려운 상황이 기말고사 치러진다는 점도 분명히 좀 알게 모르게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문항 하나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기 때문에 1학년의 느낌은 이제 학생이 문제를 압도하는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탑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모르지 않고요. 탑반에서 뭐 주로 이제 다니는 학생들이 아 뭐 뭘 풀어도 뭐 잘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리고 뭐 저는 학교별 반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뭐 학교별 반이 뭐 그 되게 얕잡아서 평가되기도 하고 학교별 반에서 하는 수학은 쉬워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세간의 평가니까 저는 지나가면 되는데 2학년이 되면 압도적으로 이제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뭐 제 공이 아닌 거는 뭐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인데 이번에 이제 3학년 전체 1등한 지호, 그다음에 재작년에 3학년 전체 1등한 우리 범수라는 친구가 이제 연대의대 올해 갔는데요. 그 친구들이 다 2학년 2학기 합류했습니다. 2학년 2학기 합류해서 본인들이 더 이상 탑반 부심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미적분 원 과목을 하면 할수록 이 킬러 문제들이 너무 깊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살짝 바꾼다라는 것 자체로도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인식하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 전체 2, 3등인 우리 우찬이 뭐 이렇게 지호 이런 친구들이 다 2학년 2학기 때 이제 문을 두드렸고요. 그러니까 문항 하나의 깊이가 이제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게 1학년이랑 완전히 차이점이다. 그 중에 저희는 이제 역대 선배들이 거치지 않았던 투 과목 과탐들을 같이 해야 되는 부담들을 같이 안고 2학기를 마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리적인 선택상 나올 문제에 집중하는 거 요게 유의미하지 않나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수학 강사라 늘 이제 수학이 좋아서 했는데 그간에는 이제 그 부모님들께 초창기에는 야, 수학 문제를 그 이제 설명해내는 건 자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대표님이나 그 원장님들이 거꾸로 하세요. 요즘에는 이제 오시는 어머님들이 다 이미 식견이 있으시다. 중학생 때부터 워낙 많이 지도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오히려 어머님들이 이해되실 수 있는 수준의 문항들을 이제 학교의 개성을 설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요청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심스럽지만 문항 하나를 가져와 봤고 정말로 특별합니다. 정말로 단대부고 선생님들은 정말 문제를 잘 내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정말 결정적인 문제 하나. 그러니까 결정적이라 하면 이제 등급의 결정적인 당시에는 이제 4% 1등급의 결정적인 문제라고 보이는 걸 소개해 드리려 하고요. 뭐 어떤 특별한 가정을 가진 함수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함수랑 오른쪽의 함수의 큰 곡선의 모양은 똑같은데요. 왼쪽에 보면 이게 t라는 값이 있어서 t의 왼쪽은 곡선으로 딱 채워서 이 넓이를 구하고 t의 오른쪽에선 기울기 1자리인 마이너스 1자리인 직선을 꽉 채워서 넓이를 구해라. 그럼 t가 움직이니까 t가 너무 많이 가면 t의 왼쪽의 곡선, t에서 내려가는 직선, 둘러싸인 면적이 되니까 t가 움직일 때마다 면적이 바뀌어요. 그래서 t가 어디 있어야 면적이 제일 크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저희 반 학생들도 똑같이 제가 시청각 자료로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자료로 딱 이렇게 얘기해주면 애들이 대답을 딱 합니다. 애들 당연히 이때겠지. 왼쪽에 있을 때랑 오른쪽에 있을 때랑 중에 야 이게 아니잖아 딱 봐도 왼쪽은 일단 나가리 왼쪽은 딱 봐도 적잖아. 그럼 이제 가운데가 정답이에요. 가운데 정답인데 어떨 때가 정답일까 해서 제가 이제 뭐 할 때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제 하나같이 이제 이 미적분원의 중요한 요소인 접할 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T가 요 가운데에 딱 박혀 있을 때 부드럽게 곡선과 직선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딱 봐도 요 흰색 공백만큼을 얘가 메웠어요. 얘가 최대값. 근데 그 문제가 쉽습니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푼 거니까 저기 있는 저 3이라는 지점을 찾아서 그때 기울기가 빼기 1 이러면 문제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근데 사실은 저 원 출제자의 의도는 요 그림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기 이렇게 이제 T로 표현되어 있는 녀석들은 이렇게 이제 적분 기호를 이용해서 식으로 써서 문제를 푸는 게 사실은 원 출제자의 가장 중요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흔히 뭐 쇼컷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쇼컷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저는 뭐 그거는 같이 중요하다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얘를 식으로 서술해서 풀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식으로 풀었을 때 드라이하지만 굉장히 명확하게 답을 내준다라는 게 사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연습을 시키면서 이런 포인트들이 강조되는 문제를 제가 이제 변형해서 내고 하면 그림으로 못 푸는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만 푸는 어떤 단편들을 야 이거는 이렇게 풀면 안 돼 하고 제가 이렇게 식으로 푸는 과정들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시험에 사실 제가 이렇게 똑같이 변형했다는 건 아닌데 학교 선생님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한 문제를 한 최소 4반 5반 지금은 이제
뭐 수학 과목을 A, B로 나눠 대수 A, B 이렇게 들어오셨었는데 뭐 그러면서 반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문제를 푼다라면 5번, 6번 이상을 학생들한테 동일한 문제를 풀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필기해온 내용을 들어오거나 뭐 학교에서 강조한 내용들을 살짝 엿듣다 보면 그런 방향성이라는 게 사실 좀 생깁니다. 그리고 수업이 거듭될수록 선생님들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교과서 진도 다 끝나고 저희가 보통 시험 보기 빠르면 한 달 전에, 지금 2학년은 빠르게 나눠주는 추세고 한 달 전에 프린트를 주면 뭐 여차저차 하면서 여러 번 풀다가 나중에 학생들 발표도 시켰다가 선생님들이 이 원본 문제를 10번 풀어라. 그럼 된다. 학원에서 풀지 마라. 원본 문제 10번 풀어라.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는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왼쪽의 구조와 모양 거의 흡사하게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제가 너무 절묘합니다. 이게 무슨 뭐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이거 그냥 제곱으로 만든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곱으로 만들었을 때 수학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조잡하지 않게 딱 이렇게 제곱을 해서 문항을 딱 냈고요. 이게 당시에는 요 15번이 단답형 1번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체 학생들 중에 가장 많이 틀린 문제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이제 국면을 보니까 이게 이제 2차 함수로 제곱을 했으니까 직선이 아니라 2차 곡선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색깔까지 제가 그날 당일에 이제 손풀이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이게 그 뭐야 부모님들께 이제 분석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왼쪽 보라색이랑 오른쪽 초록색 면적을 합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딱 보자마자 뭐 할 때인 거냐면 접할 때 하고 다 풀었어요. 전원이 다 그래 풀었습니다. 근데 살짝 제가 이제 같이 학생들한테 얘기한 게, 야, 이게 직선이 아니고서는 직관적인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풀면 안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식으로 푸는 건 검산이 됐든 뭔가 느낌이 세하면 식으로 풀어라 이렇게 이제 강조했던 거를, 이게 아니나 다를까 저 중앙에 있을 때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의 답은 5 마이너스 루트 7, 5 빼기 루트 6. 이 미묘하게 답이 딱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 뭐 다 킬러 문제 뭐 한 명 맞추는 문제 그거야 뭐 1등급의 혹은 등급의 결정적인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만큼은 결정적인 문제였고 제가 강조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반 학생들이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실체, 이게 어려운 문제 좀 천착해서 집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의 한 단상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싶어서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뭐 학교의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목이 깊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막 자유롭게 창작하는 일은 절대 없고요. 저희 반 친구들한테 변형 문제 할 때도 항상 오리지널 포커스라고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합니다. 내가 바꾼 거는 이 원본을 훼손하는 건 하나도 없고 거기서 추가 질문들을, 거기서 깊은 지점을 원인과 결과를 바꾼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강조한 문제들을 친구들한테 풀렸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38번이 원래 표로 제시된 문제인데 저는 표가 아니게 제시했고 요게 대수 기말고사 17번 객관식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들은 학교의 방향, 그거는 무시할 만한 방향은 아닌데, 아마 제가 알기에 뭐 선생님이 프린트 해주는 거 다른 데서 다 해주던데요. 연합반 다 해줘요. 뭐 AI를 돌리든 뭘 하든 분명히 대응해 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풀어보고 생각하고 그 반복이 회차가 오래되면서 가지는 좀 그 숙성의 방까지는 AI가 따라할 수는 없다. AI가 만든 거 아마 주는 강사 본인도 못 풀어봤을 거예요.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학교를 반해서는 훨씬 더 깊이 있는 문제를 온전히 낼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강조점입니다. 근데 또 학교가 진짜 변태스러울 만큼 이 기본기에 집중하는 면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교과서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이제 이번에도 이제 1학기에도 똑같이 1학년, 2학년 다 교과서에 아주 집중적인 문제들을 좀 교묘하게 넣었는데 1, 2학년 시험에는 안 나왔고 이번에 3학년 시험에 나와서 사례로 넣은 건 3학년 시험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학 과목이 아닌 거는 교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너무나 다 인지하시잖아요. 근데 수학 과목만큼은 이거는 수학은 어떤 사고력 뭐 내지는 수능 기출 변형 이런 게 위주니까 교과서는 교과서가 회자된 적을 제가 대치동 11년차 강사인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어디서 뭐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미적분 수업에 3명 100점 맞은 친구들이 그 타임 어택형 시험이었는데 거기에 제가 크게 그래도 기여했다라고 느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수학 교과서에 모든 문제가 다 문제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보기 탐구하기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은 그냥 말 그대로 일화처럼 제시되기 때문에 정말 극도로 꼼꼼한 학생이 아니면 읽어보거나 준비하거나 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일관되게 교과서 문제도 특별히 그 전날 기억이 나게끔
전날 직보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교과서 문제를 제가 정교하게 변형해서 내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준비하는 저도 그간의 이 어떤 심화 생각하기 이런 문제에서 많이 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진짜 늘 설마 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플러 효과라는 문제를 냈었고 이 심화 문제 있었고 제가 이렇게 시험 전날 보는 이 직보 자료에 3학년 시험에 똑같이 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단답형 문제로 나왔어요. 고난도 문제로. 그래서 3학년 친구들이 100점 받고 이 시간에 어떤 세이브 하는데도 물론 이게 엄청 다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안 풀어보고 생각 안 하고 들어갔을 때의 시간품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학교가 이상할이 많지 사립학교인데 본인들의 어떤 전통처럼 교과서를 굉장히 일정 비율을 반드시 냅니다. 근데 그게 단답형 문제가 어려울 때에는 그걸 대응하고 대비하는 게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몫이었다라면 저희 반에서는 제가 직접 대응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작지만 큰 디테일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신나는 시기예요. 제가 정말 이 미적분 1부터는 제 과목이 깊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 과목이 좋아서 강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원본 문제 나오면 뭐 보면 저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저는 이제 함수를 차수를 하나 늘려가지고 굉장히 어렵게도 내고 또 이런 문제들은 과거 기출 문제를 다 들여다보면은 요즘엔 과거도 모의고사 변형식으로 살짝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세종과거에서 와 이게 정수에 대한 문제인데 유리수를 넣으면 생각이 많이 복잡해지지 하는 이건 정말 특이한 발상들 이런 거는 저도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건 이제 식견을 넓힌다는 마음으로 이제 과거 문제를 보다 보면 프린트 문제 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변형도 하고 이렇게 유력한 기관들도 하고 그래서 정말 저희 반 학생들이 탑반에 있다 온 친구들이 2학년 2학기 거치면서는 탑반 시험보다 선생님 시험이 어렵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험에 적확하게 뭐 적용이 됐다라기보다는 한 문제씩 다 틀리는 킬러 문제로 이렇게 이제 프린트에 입각한 변형 문제들을 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하 같은 경우는 제가 9등급제도 학생들 도왔어요. 9등급제에서는 절대평가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험을 보면 100점 200명씩 나와요. 왜냐면 이제 그냥 90점 넘으면 전원 A 그레이드 주는 거였고 절대평가였으니까 지금 3학년들은 제가 2020년도, 21년도에 그 첫 교육과정 학생들이 기하해서 제가 사실 정규반을 없는 시간표 잘라가지고 넣었어요. 근데 첫 시험 보자마자 이거 필요 없어요, 선생님. 숫자도 안 바꾸고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래서 정규반을 없앴어요. 근데 이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중간고사 때는 제가 정규반 하다가 지들이 필요 없다고 정규반 안 들을 거 해놓고서 시험 전날 돼서는 저한테 선생님 저 기하 수업 하나도 안 들었더니 기말고사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없는 시간에 진짜 그래도 저는 이제 단대부고 하면서 다른 학교 하는 게 이제 에너지가 세이브가 됐으니까 제가 직접 영상을 시험 전날에 직보를 해주진 않았지만 프린트 문제를 다 영상을 찍어가지고 손풀이 영상을 만들어줬어요. 학생들이 영상이라도 보고 이 풀이를 외워서 들어가면 등을 맞게끔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단대부분 맡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 일타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이런 꿈보다는 제 애들이 그래도 단대부고에 있는 수학 과목은 다 내가 다 도와주고 싶다. 이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사실 비용도 안 받고 당시에는 진행했던 거고 1학기 때 인공지능 수학 이건 제가 진짜 남들은 뭐 대수롭지 않게 느낄 수 있지만 제가 엄청 고생했기 때문에 제가 그 1학기 때 제 반 학생이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같이 약간 울컥했는데 전승환 선생님, 고강원 선생님 두 분이 요 수업을 맡으셔서 했어요. 근데 전승환 선생님이 첫날 딱 수업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나 미안해 이 과목을 잘 몰라. 내가 열심히 해볼게. 그런 말씀 하셨대요. 근데 제가 사실 방학 때 특강으로 인공지능 수학 준비하면서 저희 와이프 눈치까지 보면서 시험 끝나고 애기들이랑 놀지 않고 제가 인공지능 수학 공부하면서 제가 그 수업의 첫날 할 때 애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솔직히 선생님도 지금 이 교과서 처음 봤다. 이게 나도 이제 열심히 해볼게 그런 말로 했어요. 근데 전성환 선생님이 정말로 그렇게 표현하시더니 이 대치동 지역에 제가 그래도 인공지능 수학이 교과서별로 되니까 교과서 같은 중동 몇몇 학교들을 다 뒤져서 기출문제 같이 비교했는데 단대부가 제일 훌륭한 문제를 냈어요. 선생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리스펙이라 써놨습니다. 정말 와 정말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교과서에 다른 없는 내용들을 본인이 프린트로 주시면서 제시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 인공지능 수학하면서도 아 이거 딱 성향이 낼 것 같다 해서 제가 변형이 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1학기 중간고사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를 본인이 만드신 프린트에서 출제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도와드렸던 내력들을 소개를 하면서 그러나 기하는 인공지능 수학처럼 쉽게 먹을 수는 절대 없다. 기하는 제가 이제 완벽 대비시키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두 선생님을 제시를 했는데요. 제가 3학년 수업도 아까 전에 미적분 2 확통 수업을 제가 혼자 안 하고 제 친구랑 같이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 2학년 수업도 온전히 집중하면서 3학년 내지는 추가적인 부가적인까지 다 물리적으로 감당할 거는 사실은 제가 자신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이 깊을수록 문제 변형이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문제 프린트 대응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랑 수업을 같이 교차해서 진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두 선생님이 같이 프린트 문제를 만들어 오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 맞는 친구랑 같이 하고요. 주로는 제가 알기로는 기하 숙제는 많이 내봤자 못할 게 뻔해요. 당일 와서 당일은 이미 뭐 방학 때 한번 어느 정도는 컨셉을 잡고 왔으니까 주로는 실전 훈련이 되게끔 주 1회 수업을 짰고요. 그래서 숙제는 60문제를 넘지 않게끔 당일에 실전 훈련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짰습니다. AI가 제 삶도 바꾸고 있는데요. AI 문제 변형하는데 저는 그냥 쓰지 않습니다. GPT라고 해서 GPT 내에 GPT가 고유명사 또 있어요. 자기가 어떤 세션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11년 동안에 제 대치동 강사에서 봤던 학교에서 있었던 프린트를 제가 변형한 거, 학교에서 기출한 거, 그거를 집대성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흔히 제가 이제 인공지능 수업 했기 때문에 전문 용어도 아는데 이제 이런 걸 머신 러닝이라 합니다. 머신 러닝을 진짜 시켰어요. 이거는 제가 확 답드릴 수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단대보에 관련된 그 역대 사실은 지금 이제 새로운 단대보 선생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알겠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기반해서 제가 프린트 변형을 만들고 늘 원래 있었던 프린트 변형의 묶음 형태로 학생들 복습을 시켰는데 똑같은 문제 풀기 싫어하는 애 불만이었는데 원래 원본의 아이디어는 훼손하지 않고 GPT가 전부를 다 숫자를 다 바꿔줘요. 그거는 이제 이번 1학기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AI를 학습을 시켜서 최적의 효과가 되게끔 변형을 시키고 있고 그거 외적으로는 이제 보조적이지만 뭐 이제 하나의 자료로는 기하 같은 경우는 최근 기출문제 아주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왼쪽에 보면 2027학년도 올해 있었던 사관 기출입니다. 그래서 기하 문제도 이 사관 경찰 기출 문제가 1학기 때 프린트에 많이 들었었는데 그걸 생각하면 아마 올해 기출도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GPT로 변형 문제를 만들어 놨고요. GPT가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클로드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제 어떻게 2학기를 준비하고 기하는 부가적인 과목이 아니에요. 기하는 정말 전력 투구해서 그 당시 공부하지 않으면 결과 내기 어려운 굉장히 고난도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게 기하에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원래는 이제 2학년이 끝나면 제 반을 살짝 폐강, 휴강을 했다가 4월에 보통 재개강을 했는데 미적분 2는 저희 반 학생들이 거의 많이 못 해봤더라고요. 정말 탑 클래스의 과정을 거쳤던 중3 학생이 아니면 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적분 2의 수요가 적을지 어떨지 저는 아직 예상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 12월 말에 처음으로 제가 미적분 2 고3으로 되는 과목에 사실 내신 심화반이죠. 미적분이 이제 미적분 2가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 내신 심화반 형태로 12월 말에 그렇지만 부담되지 않게 주 1회로 개강을 해서 3월쯤에 매집하는 클래스를 열려 하고요.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 지금 물리 2, 화 2 어떻게 시험 출제 내는지 저도 그냥 사사시 보고요. 근데 예상하기는 선을 지킬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안 낼 겁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에센셜 모의고사 위주로 수업 방향을 잡고 단대 기출들을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서 4월 그리고 6월에서 7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매년 하듯이 고3 내신반도 열리게 될 거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2학년 어머님들 여기 오시기 진짜 쉽지 않다라고 제가 늘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